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세상보기입니다. 요새 구급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졌다고 하던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저는 청년들이 구급 공무원이라도 취업하는 게 인기가 있었다라는 게 조금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공무원이라면은 솔직히 꽁세원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했고, 또 아무도 공무원 생활을 그렇게 추천해주는 사회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나 각종 관공서 가면은 그냥 삶에 찌든 무표정한 얼굴에 그런 아저씨들이 그냥 서류 주면 도장 찍어주고 서류 받고 하던 모습이 뇌리에 남아, 청년이라면 좀 더 가치 있고 야망을 채우는 그런 좀 도전적인 일을 하는 게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솔직히 공무원 취업이라는 게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도 그냥 가늘고 길게 생활하고 나중에 퇴직하고도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으로 인생을 살려는 그런 마음으로 취업한 것밖에는 딱히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무원 취업을 한다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사회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MZ 세대들이 불확실한 이런 취업 시장에 그나마 공무원으로 생활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하려는 마음은 뭐 100번 이해가 된다고 해도, 솔직히 MZ 세대 같이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 자유분방함과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대들한테 공무원 생활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급 공무원이 수령액이 초봉이 197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급여 가지고는 생활도 어렵고, 또 실제 공무원 생활 해보니까 고리타부한 업무 시스템에 각종 민원 등에 시달리고 해보니까 이거 정말 영 아니올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들 그만두는 추세입니다. 구급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군대 부사관들도 이제는 인력이 없다고 난리인데, 하사관 월급도 지금 현재 1호봉이 187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초과 근무나 당직비, 뭐 각종 수당 포함하면은 실수령액은 많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봤자 200만 원 언저리인데, 아니 정부에서는 월 200 정도 주면은 꽤 괜찮게 급여 주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최저임금으로 시급이 9,860원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월급으로 환산하면은 20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 세후 실수령하면 2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인데,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최저 시급일 뿐인데, 정부에서는 이건 마치 표준 시급으로 퉁쳐서 그냥 200만 원 정도만 주면은 제대로 된 급여 줬다는 듯이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사회 전체 분위기도 이거는 그냥 최저 시급일 뿐인데 이게 마치 기준 시급으로 오용해 이 정도만 주면은 다 되는 걸로, 한마디로 최저 비용으로 인건비를 쓰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니 이런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니 이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 많이들 월 200 정도 주면서 청년들에게 구인 광고 하는 거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은 청년들은 이제 실제로 회사에 문의하는 게 중식 제국을 하냐, 그러면은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질문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새 뭐 밖에 나가서 점심 한 끼 식사하려면은 10,000원 정도는 줘야지 그래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월급 200 받아가지고 생활비 쓰고 집세 내고 여러 가지 공과금 내고 하면은 점심때 밥값 내는 것도 진짜 수월치 않은 형편인 것입니다.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식당에서 점심 식사하고 사무실 오는 길에 간단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 하면서 점심시간을 보내는 게 일반적인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사회 초년생들인 청년들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도 없고,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비율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회사 내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중식 제공을 해야지만 그나마 청년들이 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하면서 폐업한다는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던데요. 실제 저도 이렇게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주변 가게를 보면은 예전 손님들이 왁작지껄 드나들면서 좀 활기찬 모습은 없고, 대다수 상점이 유리창 너머 텅 빈 모습에 매장을 보면은 좀 씁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김밥 천국 같은 항상 손님이 한두 명은 있었던 그런 매장들도 지금은 텅텅 비어 있어 이러다 오늘 내일 문 닫아도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밥 천국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요새 김밥 천국 가격도 메뉴마다 다 올라가지고 솔직히 그 돈 주고 사 먹기는 이제 애매해져 버린 그런 물가가 되어 버렸으니 장사가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김밥 천국 업주들도 원래 이렇게 비싸게 음식을 팔고 싶은 포지션이 식당이 아니고 박리담회해야 하는 매장인데, 하지만 이미 식재료 물가는 너무 많이 올랐고 또 매달 내는 임대료도 매년 상승 중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가게를 접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니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청년들하고 얘기해보면은 여자친구가 있어도 안 만난다고, 데이트 안 한다고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왜 안 만나느냐 물으면은 바로 돈이 없어서 못 만난다고. 만나면은 돈 5만 원 이상은 기본으로 깨지는 거는 당연하니까 그렇게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돈 없어도 남녀가 만나서 연애할 수 있다라고 다 방법이 있다라고 용기를 내라는 호연지기 덕담을 해주고 싶지만은 차마 얘기할 수 없는데요. 일단 밖에 나가면은 교통비를 포함해서 모든 게 다 돈을 써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월 200에 최저시급 급여를 받은 청년들한테는 연애도 사치라는 겁니다. 자영업자 문제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값만 내려가도 사람들이 좀 숨통을 틔워줄 수 있고 청년들이 월급의 반은 부동산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세상에서 그것만 줄여줘도 연애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얼마나 삶의 질이 높아집니까? 하사관 같은 경우에도 병장보다 못 받는 급여가 문제가 아니라 하사관 복무 꾸준히 해서 근속연수 20년을 채우면은 어느 정도 가정집을 소유할 수 있다든지 해서 부동산에 대한 부담만 덜어줘도 삶의 질은 확 올라가고 꾸준히 복무할 수 있습니다. 즉, 주거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은 급여 200만 원밖에 못 받더라도 그 돈으로 외식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가고 평소에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다면은 연애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을 건데,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매년 찔끔찔끔 올리는 최저시급에 맞춰 임금을 올려도 결국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면은 삶의 질은 계속 바닥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관 티켓 값을 예를 들어도 지금 티켓 값이 15,000원이나 돼 청년들한테는 둘이서 데이트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넷플릭스 같은 OTT로 그냥 편하게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게 대세라서 영화관들은 오히려 경제
악순환의 고리로 1년 준 정말 몇몇 대작 빼고는 흥행이 되지 못해 영화 제작사도 선뜻 제작을 못하게 되는, 문화사업도 도미노처럼 무너져 경제의 악순환이 되는 현실입니다. 2007년도에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나오면서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한때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현재 최저시급인 월급 200만원은 그냥 1인분 급여 세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07년도 당시에는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20대, 특히 열정페이 등으로 말도 안 되는 급여를 주면서 일하던 청년들을 말하는 용어였다면은, 지금 1인분 급여 세대는 딱 본인만 먹고 살 수 있는, 기본 생활만 할 수 있는 급여를 의미하는 겁니다. 앞서 예를 들었듯이 영화 티켓 값을 올리면은 오히려 더 영화관 수익이 줄어들듯이 청년들 급여를 더 주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200만원 급여를 받아도 충분히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물가가 내려가고 부동산 하향 안정화가 돼서 경제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